여기는 항상 기득권들의 편인 그 연합 한 뭐 연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그렇죠. 기득권들 편이죠. 양도세 혜택으로 다주택자 퇴로 열어야 한다. 차익 보고 빠지게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상 양도세가 퇴로가 막은 거냐? 막혔다고 생각하면 막힐 수 있겠죠. 하지만 군대로 따져봅시다. 포위됐는데 계속 고쳐서 전멸을 당하느냐, 뚫고 나와서 30%라도 살아서 나오느냐, 요거는 얘기가 다른 거죠. 지금 저렇게 퇴로 열어야 된다 하면서 양도세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양도소득세죠. 시세 차익을 봤을 경우죠. 그리고 이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랑 큰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는 부분 생각해보면 뭐예요? 다주택 중과를 강화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이 남들 못 들어가게 그 집을 점거하고 먼저 사서 시세 차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시세 차익을 받기 때문에 세금 더 내라 이 얘기인데, 이거를 풀어줘야 한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한시적 양도세 인하했어요. 12, 16 이후 6월까지 이런 거 해주면 뭐라 그래요? 소심한 사람들만 판다, 더 오를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뭘 테러를 자꾸 또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보유세다.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보유세 몇천 가지고 팔겠냐? 이 10억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고 요 몇천은 당장 내 돈 나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까요? 300만원 버는 사람 있어요. 그럼 적금 300만원 들면 엄청나게 한 1년 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돼서 돌아올 텐데 왜 적금 300만원 못 들어요? 생활비 나가고 집세 나가고 집이 있는 사람 같으면 뭐 세금 나가고 이런 것들 쓰고 나서 여윳돈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지게 돼요. 보유세가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지금 당장 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영끌로 갭투기한 사람들이 제일 타격이 크죠. 근데 자꾸 퇴로를 열어주래요. 퇴로 열어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포위했는데 도망가다가 싸우면서 우리 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만큼 퇴로를 열어준다고 해봅시다. 우리 편 피해는 줄겠지만 얘네 피해도 줄어요. 결국에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해줬죠? 6개월간 한시적 완화 12.16 정책 때. 그리고 인하 요구 동의할 수 없다. 왜? 저들이 저거를 양도세를 받아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결국엔 그거 다 다시 흘러 들어오죠. 맨날 유동성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법인 취득세율 강화되죠. 다주택자들 취득세 강화된다. 법인 같은 경우 무조건 12%,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 4주택 이상은 12%,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비조정 3주택 이상은 8%,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상가에서 뭐 수익률 보장한다 하는데 현 시세 대비로 4%면 잘 나오는 거죠. 연수익률 8%면은 2년 동안 한 거 다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취득세만 내요.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4%씩 오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12%는 말할 것도 없고 보유세 내고 뭐 이런 거 하면은 팔려면은 진짜 얼마나 해야지 본전 찾기도 힘든데 3년 내에는 지금 그런 거 할 만할 때예요. 경제위기 때 영끌해가지고. 증여 취득세율도 강화됐습니다. 빠져나가는 방법 뭐였어요? 4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증여. 명의 분산 같은 거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증여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는 9.13 이후 혜택 막았고 이번에 7.10 때 자진 말소하든가 아니면은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받아 처먹으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은 부분이 많죠. 이런 것들 다 환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망했죠. 신탁, 위탁자 명의로 돌리니까 신탁 의미가 없죠. 신탁 비용만 내고 보유세는 똑같이 내게 되죠. 증여하려면 취득세 12% 내야 된다. 다 맡긴 거죠. 다주택 취득 보유 양도세 새로운 부동산 3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 미만 주택 팔면은 양도세 70%다. 단타 투기로 하는 거 맞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적어도 1년 뒤에 팔아야 된다는 건데 양도 차익이라도 보려면 1년 안 돼가지고 1000만원 뭐 올랐을 때 판다고 하면은 양도세 떼고 나면 300에서 600 정도 들어오죠. 근데 그동안 나가는 부대 비용, 복비 이런 거 계산해봐요. 남는 게 뭐가 있나. 단타족들 망하죠. 또 뭐가 망해요? 분양권 투기가 망하더라. 종부세, 얘가 핵심이죠. 자꾸 지금 종부세 가지고 여론 만들어요. 다음이나 저기 네이버 이런데 댓글 보면은 종부세 내시는 1주택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2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는데 은퇴해서 돈도 못 버는데 종부세 강화로 인해서 세금 강화 때문에 죽겠다. 이놈의 문정부 세금만 걷어 처먹을 줄 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은퇴한 세대에 대해서는 감면이 더 크게 들어가서 오히려 종부세나 보유세 같은 경우는 감소가 돼요. 아닌 사람이 코스프레 해가지고 까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정치적으로 반대인 성향이든가 아니면 내 집 가격 떨어지는 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코스프레해서 구라치고 있다. 감면이 더 크다는 거 제가 예전 영상에 설명했어요. 세부담 엄청나게 변화된다.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인데 이렇게 올라간다.
3주택의 경우는 2.5배죠 거의. 종부세율 3.2%에서 6%, 다주택자의 경우. 중요한 건 다주택 매물이에요. 1주택 엄청난 고가주택이나 저 정도 되는 거지 대부분 저렇게 고가주택 사시나요? 저런 고가주택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 안 내고 재산세도 많이 내고 싶지 않으면 딱 한 가지예요. 집값 떨어뜨리면 돼요. 나는 거기 실거주 할 거다. 집값 떨어뜨리면 돼요. 양도세 개정안 강화됐죠. 10억 초과에 대해서 45% 붙었다. 이건 모든 소득세에 대해서 붙죠. 여기다가 중과 30%포인트까지 들어간다. 최대 75%까지 들어간다. 다주택의 경우 돈이 안 된다. 지금 양도세 때문에 뭐 집을 못 내놓는다? 개소리 날리지 말고요. 취득세 플러스 양도세 강화는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죠. 양도세 완화해라. 그거 전에 거는 뭐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니까 효과가 없었다. 지금 양도세 그냥 전체적으로 완화하면은 매물 많이 풀릴 거다. 단타족들 다시 돌아옵니다. 100%. 단타족들이 시대 교란의 주역이었죠. 추격 매수 당연히 와다다다 붙고요. 팔아도 안 팔아도 세금 폭탄. 두 번째 방법 법인이었죠. 다주택자 해법은 법인. 축하드립니다. 이분 만인의 역적이 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분 2월에 얘기했죠. 저 2019년에 이야기했어요.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지금 정부가 토끼몰이 하고 있다. 몰아놓고서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가 점점 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지금 상황 보니까 어때요? 임대사업자 규제 들어갔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혜택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개뿔도 아니죠. 특히 양도세 혜택 생각만큼 못 받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받고 있는데 이거 임대사업자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 환수하겠다고 했죠. 말소되면 어떻게 돼요? 끝. 법인 망했죠. 신탁은 뭐 어차피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건 위탁자한테 다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지금 들어갔죠.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법신들이 이런 걸 계속 유도를 했다. 이렇게 사라고 유도해놓고서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팔고 빠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올해는 더 줄었을 거고 작년에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 특히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많이 줄였겠죠. 거주용은 살아야 되니까. 법인 규제, 공제도 없어졌고 오히려 추가세율 더 붙는 상황이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추가세율 더 붙는다. 그래서 올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는 세무사들도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정도가 돼야지 함부로 탈세 못하죠.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회사로서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그렇다면은 저 법인은 탈세의 용도로 사용된 거죠. 그 탈세를 막은 거다. 그것 때문에 선량한 법인들까지 피해 있게 생겼죠. 경기도 법인 아파트 취득신고 추적 나선다. 적정성 조사 들어갑니다.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고 요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서 조기 매도 유도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그렇죠. 저거 좀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종부세 같은 거 좀 탈세했으면 그런 것도 환수해야죠. 빠져나갈 길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죠. 앞으로 법인이 사지도 않을 거고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한다.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점검 대상 뭐예요? 공적 의무 내용,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준수했는지 안 한 경우 많죠.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이런 거 안 한 경우 많죠.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근데 계약 해지한다든가 재계약 거절했다. 잘못한 거죠. 임대차 계약 신고 누락 이런 것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 민특법 이야기해서 5% 넘게 올려달라는 임대사업자들 요거 걸려요. 그거는 임대사업자 후 최초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으로 보는 게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맞는 거죠. 보증금 위반한 이런 것들 잡아내겠죠. 요거 걸리면 뭐예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과태료는 그렇다 치고 얘랑 얘가 핵심인 거죠. 이거 제대로 결과 나오면은 임대사업자 경매 매물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임대사업자한테 세 들어있는 분들은 여태까지 저런 거 꼼꼼히 했는지 다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어차피 저 임대사업자들 말소할 거고 그런 거 이용해서 의무도 안 지켰으니까 신고하시고 나중에 그래야지 내 집 마련하는 시간이 더 가까워집니다. 다주택, 등록 임대주택 물량 쏟아지나 줄다리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풀릴 듯 하는데 줄다리기 팽팽이라고 하고 있죠. 안 떨어지는 거 가지고 팽팽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매수 우위지수 710 이후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100 이하까지 떨어졌다. 팽팽이에요 이게. 거래량은 급감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매물 많이 줄었는데요. 그 허위 매물 등록 신고 그 이후로 봐야 되죠. 합동 점검 들어간 이후로 봐야 되죠. 이미 판은 기울어졌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똘똘한 채. 지방광역시도 똘똘한 채 열풍. 많이 사세요 똘똘한 채.
지금 똘똘한 게 남아있어요, 지방에. 이제 오피스텔이 대세. 오피스텔이 개세죠.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되면서 이게 되게 위험해졌어요. 예전처럼 생각하고 오피스텔 사면 안 돼요. 잘못 샀다가 종부세 폭탄 맞을 수 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경매 시장도 똘똘한 채 열풍. 자꾸 똘똘한 채 유도하는데 왜 강남 거래량 급감하고 보합세 나타나고 똘똘한 채 열풍인데 뜨거운 바람으로 다 증발해버렸나요? 그게 열풍인가요? 결론.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모두 강화됐다.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가는 거 막혔고, 법인 막혔고, 신탁 막혔고, 징역 막혔다. 압박은 더욱 들어오고 있죠. 이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들 조사 들어가고 있다.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고 심리 역시 떨어지고 있다. 다주택 투기꾼들에게는 모든 퇴로가 막혀 있고 마지막 퇴로로는 손절이다. 싸게 빨리 내놓는 수밖에 답이 없다. 특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역시도 같은 생각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싸게 내놓는 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내놓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즉 머리 좋은 놈이 먼저 탈출할 것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